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주요 7개국이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유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으로는 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재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석유 가격 상한제는 미국이 처음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가격 상한제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G7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석유 수입을 늘린 상태인데요. 러시아가 이 두 나라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두 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순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이후 2개월여 만인데요.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는데 10일 정도 지나 발열, 두통, 어지러움이 있어 병원을 방문했는데 확진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입국 과정에서 의심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증상으로 입국 후 약 열흘간 일상생활을 한 만큼 접촉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과 구글도 중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오는 7일, 구글은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와 픽셀 7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이들 스마트폰이 모두 중국 내에서 생산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일부 생산이 중국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또한 애플은 베트남에서 아이패드를 생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베트남에서 출하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 제품들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됐었다고 하네요. 요즘 베트남과 인도가 공장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현 상륙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일 밤에는 상당히 접근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바람과 비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근처 일부 섬에서는 이미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고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흰남노의 세력이 강해진 이후로는 해수면 수온 상승을 꼽았다고 하고요. 태풍이 이 수온이 높은 해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수증기가 유입돼 세력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병력 특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은 여론조사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BTS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BTS 병력 특례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유럽 부동산 매수에 나선 미국인들이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럽 여행이나 현지 명품 쇼핑 위주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은 파리와 런던, 이탈리아의 투스카니, 포르투갈의 리스본 등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 20% 급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널을 탈취당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복구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오전 3시 30분쯤 스페이스X 인베스트라는 채널로 바뀌어서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등장하는 가상화폐 관련 라이브 영상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오전 7시 20분에 보안을 강화하고 복구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45%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용한 사람들 중 과반이 2개 이상의 제품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종합 비타민이 가장 많았고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C, 칼슘, 비타민 A, 루테인, 홍삼 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이보충제 구매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카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요. 스트래티지 비전에서 신차 구매 관련 조사를 했는데 애플카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포드와 테슬라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건데요. 특히 테슬라 소유자의 50% 이상은 미래의 애플카 구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출시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카는 애플에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디자인으로 시장에 출시될지 궁금해집니다.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6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3년 4개월여 만인데요.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매파적 언급을 한 이후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1,400원까지 열어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 경제 지표도 견조하게 나와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려도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환율이 꺾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공모주 청약, 부동산 청약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